자, 두 점에 대하여 중심이 C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선분 A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선분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뭔 말이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이 원이 중심 선분과 적어도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그렇죠? 만난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때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 원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도형 알았어요? 이 도형이 지나간 길을 다 색칠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도형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해라. 그죠? 그럼 이제 도형은 안쪽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바깥쪽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생각하면 되겠네. 최대한 바깥쪽으로는 여기 원이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가면 되겠죠. 아래쪽도 떼구르르 굴러가면 되겠고. 이쪽하고 이쪽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쪽과 이쪽은 이렇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딱 접할 때까지는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동전을 테이블 위에서 딱 올렸다 이거야. 이렇게 올릴 수는 없겠지. 테이블 위에 올리면 떨어지기 전이 언제냐면 B란 점하고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이때가 떨어지기 딱 바로 전입니다. 이때가 떨어지기 바로 전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살짝 더 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알겠나요? 이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얘를 잡고 있고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얘를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돌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좀 더 사이즈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반지름이 얼마인 원인가요?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얘가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얘가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도형은 이렇게 나오겠죠. 트랙 모양 같이 나오겠죠? 왼쪽 오른쪽 더하면 원이고 얘는 직사각형입니다. 아시겠죠? 가로 길이는 AB이고 구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 그림. 다음 두 점 MN과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AB가 지금 마이너스 4,0이고 4,0이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Y축 표현하고 그런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에 대하여 PA, PB가 M 대 N을 만족시키는 P. 자, 좌표 점이 나타나는 도형을 C라고 했습니다. 평면에서 두 점 사이에 거리에 B가 나왔다. 뭐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됐어요?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이름은 알고 있어요. 아폴로 원이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원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럼 그 원은 어째? 일단은 식도 세울 줄 알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나요 이거? 안 했나요? 아폴로니우스 설명 안 했어?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요. 됐어요? 사실 이 점이 그렇지 않아 좀 쉬워서 점을 나타낸 거고 실전에서는 굳이 안 나타나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뭐가 중요한 거니까 얘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게 중요하다? 원의 자치가 원이 보여야 돼. 원. 알겠어요? 그러면 M 대 N이 있는데 M 대 N이 어떻게 냐 M이 더 크냐 N이 더 크냐에 따라 다르겠죠. 왜? 내분점은 관계없지만 외분점에 대해서는 외분점은 이렇게 M 대 N이냐 M 대 N이냐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은 기본적으로는 내분점하고 하나만 그려볼게요. M이 더 클 때 그려볼게요. 여기가 A고 B야. M이 크면 어디인다?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하고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내분한 점하고 내분한 점이 있고 외분한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이 원을 가지고 노는 문제, 이 원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식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분점, 외분점 2점 잡고 반지름 이 길이야.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는 뭐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여가 내분점, 외분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실수 좀 한다고. 선생님도 간혹 실수해요. 여기 점들이 많으니까 잘 찍어야 돼.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이 길이입니다. 반지름 길이 이 길이 나왔다는 것은 이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디가 많이 나오냐. 일단 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반지름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점이 이 점.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점, 이 점 나오고 또 하나는 점은 어디냐면 접점. 접선 그었을 때 이 점. 요 정도 위치의 특징에 묻히는 문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일단 다른 것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 정도 나올 거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원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니까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이 식을 세운다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야.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중심의 위치가 필요할 거고 반지름 길이는 구해야 되니까 요거 좌표를 좀 더 자세히 찍고 계산하고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 나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식을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식을 물어보면 여기 중심 있고 반지름 있으니까 식 세울 수 있겠죠. 됐어요? 단지 서술형일 때만 이걸 그냥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서술형에서만 통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서술형일 때는 어떻게 돼? 그대로 p 좌표에 x, y라 놓고 그 거리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p를 x, y라 놓고 PA가 m이고 PB가 n이니까 PA가 m이고 m이니까 여기가 n, m, pb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PA, PB는 어째 루트 값으로 나올 거니까 얘를 제곱을 써서 식을 쓰면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원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아니 m이 더 크면 이쪽으로 갈 거고 n이 더 크면 이제 이렇게 넘어올 거잖아. 그럼 그 둘이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둘이 같으면 어째 길이가 같으면 수직이등분선이네요.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 문제는 m이 클 때 n이 클 때 같을 때 항상 원이냐 그래서 틀렸죠? 됐어요? m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m이 같으면 선이 나옵니다. 직선 수직 이등분선이 나와요. 수직 이등분선. n이 더 크면 이쪽으로 오겠다 이 말이겠죠. C 도형의 내부에 a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m이 3하고 이르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됐어요? 그래서 위의 점 Q에 대하여 PQ의 최대값은 어디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구하라 이 말이 되겠죠. 중심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구하라.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다음 80번. 자, 바다 위에 8km만큼 떨어진 두 지점 A, B에 각각 배가 한 대씩 위치해 있습니다. 바다 위의 8km만큼 떨어진 A, B가 지금 8km 떨어졌어요. 두 배는 두 지점 A, B를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 경로로 이동하고 지점 A에서 출발한 배의 속력이 B에서 출발한 배의 속력의 3배예요. A가 여기 있고 원래 B가 여기 있었어. 그런데 A하고 B가 지금 어디로 간지는 몰라. 안 나왔어. 지금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단지 직선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예시 고쟁이반 숙제 문자 지금 나오려고요? 아니 저희가 말해줘야 돼. 아 도형이 이동하고 1등급 고정이 제일 마지막 도형이 이동하고 1등급 1단어. 알겠습니다. A라는 애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직선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B라는 애도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직선으로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A 속력이 B 속력의 3배야. A가 몇 배로 갔어? 3배로 빨리 갔다고. 얘는 한 칸밖에 안 가고. 됐어요? 그래서 두 배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 두 배가 만났다 이 말이 되겠죠. 만나긴 만나야 돼요. 얘가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안 돼. 안 만나겠지. 언젠가는 만나야 되니까 만나게끔 하는 위치. 단 A가 3배로 빨리 간다 이 말이겠죠. 여가 3대 1을 만족한다. 아폴로니우스 원이네요. B가 3대 1 이 말이겠죠. 그려보니까 알았어요? 그럼 내분점 찍고 구하면 되겠죠. 외분점 찍고 이쪽에 내분점 찍고 외분점 찍고 3대 1, 3대 1이니까 3대 1 이 정도 찍고 원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얘는 해석을 해서 상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P라고 할 때 얘가 P가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ABP의 넓이 최대값이죠. ABP 넓이의 최대값은 P가 움직이니까 높이가 최대가 될 때죠. 높이는 어디입니까? AB는 여기에요. 조심하라 했죠. AB는 여기고 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뭘 조심하는지 알겠죠? 응? 알겠죠? 알겠지? 유진이 보이는 거지? 안경 벗어 지금 뵈는 거 없는 거 아니지? 자, 평행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평행한 두 직선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계수가 어째 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P는 2다. 수직인 것도 알려줬습니다. 평행인 것도 알려줬고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5파이야. 당연히 직선이 얘는 확실하죠? 기울기가 뭐 2고 얘도 확실하죠? 아 불확실하죠? 얘는 확실하고 얘는 Q 때문에 아직 안 나왔지. 아직 안 나왔지. 동시에 접하는 원은 지금 두 개가 있겠네요. 두 개가 있겠지. 아 위아래 두 개가 있겠지. 됐어요? 두 양의 실수 PQ를 구하라는 것은 두 개 중에 지금 Q가 양수가 되게끔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P는 2로 확실하고요. Q는 두 개가 나올 거야. 위쪽 아래쪽. 알겠나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인 걸 골라줘라. 조심하라 이 말이야. 답은 두 개가 나온다고요. 저번에 했던 거네. 우리가 지금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루트 5죠? 원의 넓이가 5파이니까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5야. 그럼 여기는 2루트 5. 기억납니까? 지금 이 길이에 대한 y절편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죠? 얘는 y로 남으니까 얘가 y절편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y는 넘기면 플러스 1이고 y는 넘기면 플러스 q입니다. 그럼 1하고 q의 관계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있어? 이렇게. 기억납니까? 요 그림 기억나? 아니 안 해줬는데 하면 안 해줬으면 안 해줬다고 해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소리 내리면 하는 거 아니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이 반에서 한 건지 저 반에서 한 건지. 단지 이 문제는 고1 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설명할 수 있었고 설명한 것 같죠. 뭘 이용해서 문제 풀면 편하다? 이 기울기를 이용하면 요거야 요거 관계가 있다고 했죠. 됐어요? 외워버려도 됩니다. 지금 자 문제를 봤을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각이 나냐면 자 얘를 평면 위로 올리면 얘가 뭐 같아? 마치 y축 같죠. y축 같잖아.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뭐에 대한 y절편에 대한 질문이라는 말이야. 그러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남는 것은 딱 이것밖에 안 남아서 이제 원은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여가 지금 2루트 5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 지금 요놈의 기울기가 있는 거야. 기울기는 지금 비율이 좀 안 맞아요. 더 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x축과 이루는 각으로 요 각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라고요. 알겠죠? 그럼 요 세타가 어디냐? 요 각하고 똑같은 각이 지금 요거랑 90도고 요 각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직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탄젠트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기울기를 구할 때 그걸 이용하면 쉽다 이거지. 한 변이 축과 어떤 선?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우리는 이런 애를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맞나요? 요거에 대한 탄젠트야. 탄젠트라고 이 길이분의 이 길이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와도 그게 쉽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너 쉽게 구하잖아 지금. 요 직선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거 음수에. 됐어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조심할 점은 딱 탄젠트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가지고 탄젠트를 구하니 요 각을 찾아야 돼요. 요 각은 얘 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분의 이것이 기울기야. 2루트 5니까 이 길이가 얼마? 4루트 5가 되겠죠. 이 길이는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가 1대 2대 루트 5죠. 여기다 루트로 보면 10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Q라는 애는 1하고 Q는 10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Q는 10 차이가 나니까 11 또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지. 그 중에 답 양수값이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평행한 두 직선 간의 관계를 알려준 겁니다. 됐어요? 아니요 저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죠. 점과 직선 사이 이 직선 위에 점, 여기 위에 있는 점, 쉬운 점 0, 1이네. 0,1이네. 0,1에서 요 직선 사이 거리가 2로 도인 거는 구해놔야 되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거 많이 이용하면 우리가 좀 도형이 좀 더 좋아집니다. 직선에 대한 생각이 좋아져. 다음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4야.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현의 길이가 4예요. 현의 길이가 4면 여기서 수직이 등분 이 길이가 2가 되겠고 반지름 나왔고 끝났네요. 피타고라스.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4인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겠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두 개가 있다 이거지. 다음 점과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원이 있고요. 점이 있는데 점에서 뭘 그었다? 접선을 그었다 이 말이에요. 1,K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얘가 뭐야? 각이 수직으로 나와야 돼요. 보여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수직, 접선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한다? 유진아, 가장 먼저 뭐 한다? 접선이 나오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 접선이 나오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 거죠.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직각이네. 길이 같고 뭡니까 이거? 정사각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R 이 길이는 뭡니까? 루트 2R.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이 점을 구하는 중입니다. 외부의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이 수직으로 만드는 점은 이 점은 정해졌다 이 말이야. 정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R이고 중심은 2인 원 위에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수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문제는 그 상황적인 부분이니까 그림만 그리면 다 쉽게 마무리 되겠죠. 다음 저 마이너스 1,3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할 때 PAB의 넓이를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네요. 거의 같습니다. 원이 있어요. P라는 점이 접선이 있어요. 접선 중심 긋고 유준아 뭐라고? 접선 나오면 수선. 그렇지? 접점과 수선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하고 점이 외부의 점이 있으면 당연히 연결을 해본다.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하라 이 말이겠죠. 두 개의 접선을 연결하게 되면 요놈이 뭐라고 부르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극선의 방정식은 문제가 많이 나와. 극선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접선이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말아졌죠. 대부분 다 말아졌어요. 일부만 보면 다 말아졌어요. 말았다는 것은 우리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란 말을 합니다. 곡선은 위로 볼록하고 아래 볼록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위로 볼록에서 아니요 위로 볼록 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볼록도 있던데요. 곡선이 변한 겁니다. 곡선이 변했다 해서 이 점을 변곡점이라 불러. 알겠어요? 이 곡선은 일부만 보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밖에 없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 이 점에서 접선은 국제 몇 개? 틀렸어.
몇 개라 불렀으면 네라 답 하면 안 되지. 아니 하품만 하라고 귀가 잘 안 들렸어. 하프만이라고. 아니 조용히. 아니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점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이고 몇 개? 몇 개 그을 수 있어 접선? 이거 몇 개? 하나, 두 개. 그거 보면 되잖아. 두 개. 여기서는 0개입니다. 여기서는 한 개야. 2, 1, 0 이렇게 넘어갑니다. 항상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넘어가. 2, 1, 0, 2, 1, 2, 2, 1, 2 한 칸씩 가는 거야. 한 개씩 가는 거야. 교점의 개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개? 0개, 1개, 그 다음에 2개로 넘어갑니다. 무조건인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1개, 0개, 1개, 0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나요? 됐어요? 0개, 1개, 0개는 없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개, 1개, 1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접선이면 아래로 볼로 위로 보려면 1개, 2개, 0개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볼록성이 발생하면 안쪽에서는 접선의 개수가 0개고요. 바깥쪽에서 이런 부분이 접선의 개수가 무조건 2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곡선이 이런 부분이 무조건 접선이 2개가 나오니까 접점이 2개가 나올 거야. 무조건 곡선에 대해서는. 2점이 나오면 요 2점을 연결한 선을 다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도형의 곡선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곡선이 종류가 많아. 너희들이 지금 현재 배운 곡선은 포물선하고 원 2개밖에 안 배웠어. 이해되죠? 반비례 그래프도 있나요? 유리함수도 있고 아직은 덜 배웠지만 반비례 그래프 있는데 요점하고 요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극선은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형에. 알겠지? 그러면 원에서도 마찬가지 요 2점을 연결한 이 선은 중요한 선이야. 알았어요? 이 중요한 선에 대해서 이 선을 그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 얘랑 합동이었으니까 여가 당연히 뭐가 돼? 수직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닮음이 보이네요. 직각삼각형 수선 닮음이 보이죠. 닮음 보인다는 것은 길이를 갖고 다 구할 수가 있겠다.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모든 길을 다 구할 수 있죠. 현재 이게 나왔고 반지름 나왔고 이 점 나왔으니까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 구하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닮음을 통해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넓이도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넓이를 좀 빨리 구하는 방법만 연구하면 되겠지. 그러잖아요. 연습하십시오. 여가 A, 여가 B, 여가 C야. 세변. 그럼 이 길이는 뭡니까? A제곱은 이거 C잖아. A제곱은 XC야. 그럼 X는 뭐야? C분의 A제곱 이래 된다고. 얘가 C분의 A제곱 바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선생님 한번 써줬습니다. A제곱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곱하고 같지? A제곱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잖아. 근데 이 길이는 C가 있어 없어? 없어. 이 C는 없애주고 A제곱 나타났어. C분의 A제곱. 알겠습니까? 닮음성이 있다는 것은 넓이를 구할 때도 그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면 넓이도 좀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겠다. 알겠어요? 이 문제는 무조건 이 그림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외부의 점에서 2개의 접선이 나왔어. 그리고 이 상황적인 부분의 질문은 이 도형에 대한 성질, 닮음을 이용해서 대부분 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 그림에서 또 보이는 게 또 있네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수직이 보였다는 것은 당연히 뭐에 대한 생각도 한다? 기울기에 대한 생각도 하겠죠. 기울기에 대한 생각하겠죠. 알겠어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선하고 이렇게 수직이다 이거죠. 수직. 됐어요? 여기다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 점이 위쪽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요 점이 이제 공통현이죠. 공통현. 두 원이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국지야 뭐냐? 국지야. 네? 두 원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교점. 중심.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 필요합니다. 선분이 돼도 뭐 직선이 돼도 관계없어요. 두 점을 연결한다. 이게 1번입니다. 1번이고 요 점하고 요 점이 교점이니까 연결하면 이게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수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요점 두 개 직선이 나왔으니까 요 길이가 요 직선을 수직이 되니까 요건 기울기 나왔을 거고 아까 이 길이 구해놨죠. 구해놨잖아. 요점이 나왔으니까 직선 아니까 요거의 직선의 수직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 아직 덜 구했는데요. 오.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야. 그럼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플러스 아직 몰라 c 몰라. 그러지? 그런데 아까 이 길이 구해놨잖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점에서 거리를 구해서 이용을 해서 c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린 극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나올 거야. 또 여기서 보이는 게 또 뭐가 보이냐면 수직 직각삼각형이 보이네. 직각삼각형 나오면 우리 뭐가 떠올라?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원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점 네 개를 지나는 원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직각삼각형. 맞나요? 그럼 요 곡선의 방정식은 이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여기 이 점을 두 점을 지름을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겠죠. 두 점을 지름을 하는 원의 방정식 a, b, c, d x-a, x-c, y-b, y-d는 0 맞습니까?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맞나요? 여기 물음표가 있어 맞지? 가은아 맞잖아 우리 했잖아 어? 우리 하니까 왠지 친하게 보인다 유진아 했잖아 써먹어요 보여줄게요 잠깐 빨리 보여줄게 우리가 원하는 점이 이 점이잖아 지금 x, y 맞나요? 원이니까 지름을 하는 원은 당연히 뭘 생각했나? 지름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직 생각하겠죠. 그러면 두 점의 기울기를 생각하겠네. 기울기 뭐야? x-a분의 y-b랑 누굽니까? x-c랑 y-d랑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겼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죠. 식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외워두시고 사용을 하라. 그러면 원방 있을 거고 이 원방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공통연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두 원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가지고 극선의 방정식을 외우게 된다 이거죠 이제. 자 원에 대한 공식은 무조건 원형에서만 거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형일 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는 다 증명이 되어 있어. 다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 공식은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중심이 거기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도형의 특징,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공식화 시키려면 평행이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0,0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이 다 돼 있으니까 이 도형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원점으로 갖고 와서 공식 이용하고 다시 돌려보내. 알겠나요? 뭔 말인가 싶지? 뭔 말인가 싶어?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극선의 방정식은 이렇더라. 극선의 방정식은 원이 있을 거고요. 외부의 점이 지금 이 점이 x a, b라 놓게요. a, b라 놓으면 두 개의 접선이 나올 거고 교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했던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면 나와요. 됐어요? 이 증명은 중요합니다. 한번 빨리 증명해 볼게요. 중심.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0,05 a, b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x-a 플러스 y-b는 0. 요놈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을
두 개를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극선의 방정식 나오죠. 공통연의 방정식이니까 현재 이 원을 구해가지고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바로 ax 플러스 by는 a제곱 바로 나오잖아요. 극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거더라 이거죠. 됐습니까? 왜? 이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시간이 좀 빨리 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닌 문제들 꽤 많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이 선을 가지고 이제 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이 빨리 나와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거 구하는 시간이 좀 걸려. 외워두고 구하는 방법도 선생님 빨리 구하는 방법도 알려줬지. 이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빨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아니라 딴 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다른 데로 가서 구하라고 하면. 자, 다른 데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공식이 아니야. 공식 만들 수는 있지만.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A, B였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A, B예요. 여기가 C, D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방정식이 누구다? 요걸 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를 여기서 하지 말고 어디로 갖고 와라? 원점으로 갖고 와라 이 말이야. 원점으로 갖고 와서 구하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 무슨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원점으로 갖고 왔어. 그럼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B가 지금 0,0으로 왔고 C, D는 C-A, D-B 이래 되나요? 얘가 0,0으로 왔어. 그럼 이 점이 지금 A하고 B만큼 빼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 극선의 방정식 구했더니 C-AX 플러스 D-BY는 R의 제곱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극선의 방정식 구한 거죠. 다시 요놈을 다시 돌려보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럼 X 대신에 뭘로? X 대신에 A만큼 Y 대신에 B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다 외워두면 또 빨라지겠는데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은 또 어디에서 또 쓸모가 있냐면 이 식이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합니까? 원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과 비슷해요. 단지 다르죠. 이 점이 A, B이고 얘는 이 점이 A, B니까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식만 비슷하죠. 상황은 완전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형에서 A, B라는 점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는 외웠잖아. 이렇게 외웠지. 그러면 얘가 A, B가 아니라 얘가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으로 움직였다 이거야.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주로 D는 R로. 모든 서술형은 다 D는 R로 푸세요. 뭘 풀라고? D는 R로 푼다 이거지. D는 R로 풀어야 돼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지금 R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식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A, B를 지나서 Y는 MX-A 플러스 B 해가지고 아직 M이 안 나왔죠. 이 M은 요걸로 해서 다 M을 구할 수가 있다. 서술형은 다 이걸로 푸십시오. 알겠어요? 근데 객관식이 나왔어. 우리 얘를 구하려면 시간이 몇 줄은 걸리겠지. 공식을 알면 편하겠다 이 말이네. 그래서 그 공식이 얘랑 똑같다 이 말이야. 단 이 공식 길잖아. 지금 길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답이 틀린 것보다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써야 돼요. 증명하는 건 시간이 걸린 거고 내가 이제 증명 방법 알려줬으니까 됐어요? 얘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D는 R로 풀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공식을 알면 당연히 이쪽에서 보자마자 답이 나오겠지. 한 번만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가 지금 3,4 반지름이 5이면 지금
좀 쉬운 점이 얼마가 나오냐? 4,3이 있나요? 7,7 맞나요?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 y는 mx-7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d는 r로 푼다고요. 근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풀 수 있다 이거지. 됐어요? c-a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c는 이거 x점이고 a는 뭐야? 이 a점이야. 왜? 이 점을 어디로 보냈다? 원점으로 보냈다. 이 공식이 이해 안 되면 이 틀을 이해해야 돼. 얘를 원점으로 보냈으니까 얘도 원점으로 갔을 거야. 아니 이동이 얘가 원점으로 이동한 만큼 이동했을 거라는 거지. 그 점은 얼마다? 그 점은 7-3,7-4가 됐을 거고 나는 그 점에서 뭘 구했다? 원의 방정식을 구했다 이 말이고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 구했다고. 그리고 다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공식이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서술형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쓸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 단답형 나왔을 때 바로 쓰면 뭐 그냥 10초면 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공식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증명을 해놓고 정확하게 사용을 방법을 알아야 쓰는 거야. 근데 그 공식이라는 것은 점수를 위한 거냐 따지고 보면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점수를 좀 잘 맞으려면 공식을 많이 기억하고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당연하겠지 그거는. 그리고 문제 많이 나온 것은 당연히 외워두라 하는 거고 단 서술형일 때는 그걸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효민 알았지? 다음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원이 원의 둘레를 그럼 큰 원이 작은 원을 이등분하겠어? 작은 원이 큰 원을 이등분하겠어? 바위로 사과를 깨. 사과를 바위를 깨. 생각하고 있어? 사과로 바위를 깨겠지. 역시 똑똑해. 얘가 얘를 이등분 시켜버려. 와우. 똑똑한 놈이야. 큰 놈이 이등분 시키겠죠. 오우 폼을 텅거려. 이런. 이런. 안 돼. 이 원이 움직이다가 얘를 딱 누구만 보는 거야? 둘레만 보는 거야. 원 안쪽 보는 게 아니야. 둘레만 보는 거야. 둘레를 딱 쪼갰다 이 말이야. 딱 쪼갰다 절반으로. 그럼 이 점은 중요한 점 어떤 점?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당연히 지름이 되겠죠. 오라 두 원에 나왔어. 두 원의 위치 관계 공통현의 방정식이네요.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겠다. 끝. 자,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 있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원에 동시에 접할 때 뭔지 뭔 말이야 한번 그려볼게요. 포물선의 그래프와 포물선의 그래프가 있어요.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원 0,2 0,2 반지름이 4 0,2 반지름이 4 2 4 2 4 2 4 요 정도 되네요. 요 정도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2,4 0,2 반지름은 4 그렇죠?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건 상황만 이해를 해봅시다. 얘랑 얘가 있는데 동시에 접한대. 오, 이 아니에요. 맞아요. 고마워요. 에이. 이렇게 합시다. 뭐 같네. 뭐 같지? 뭐 같아? 뭐 같아? 콧구멍이 너무 크네. 히히히. 세연이네 세연이. 재미없어. 이씨 좀 유진아 한 번씩 웃어줘. 왜요? 알았어. 재미없어. 자 봅시다.
그래서 동시 접한다 이 말이야. 두 개 그래프와 도형하고 동시 접한다. 어디를 말하고 있나요? 그림을 그려야지. 동시에 접하는 것은 뭐 이쪽을 말한가 보네요. 요 정도 있겠네요. 이 정도에 뭐가 있겠네요. 그러지? 양쪽이 대칭이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다는 말은 뭐야? 그대로 연산을 쓸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생각할 수 있는 거. 나 이거 좋은 방법이 있다. 왜냐면 이 접점도 안 나왔고 이 접점도 안 나왔어요. 실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y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뭐 ax mx 플러스 n이라 놓고 얘하고 얘가 접한다 라고 나오면 식이 판별식으로 해서 하나 나올 거고, 얘랑 접한다 하면 d는 r로 해서 식이 또 하나 나올 거고, 두 개를 연립해야 된다 이거지. 그 외에는 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조금 답답해.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아, 기울기의 곱이니까 m에 관한 식, m에 관한 몇 차식? 기울기의 곱이니까 m에 관한 2차식만 만들어내면, 2차 방정식만 만들어내면 우리는 두 근의 곱은 알 수 있겠죠. B. 보인가요?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됐어? 답은 기본적으로 이쪽하고 이쪽이 되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대칭이고. 그렇지? 대칭이니까 뭐 제곱을 형태가 나올 건데 루트 값이 나오면 뭐 떨어지겠네. 모르겠네. 정확하지 모르겠네. 식 써봐야 되겠네요. 알겠네요? 연산해 보세요. 다음 원 위의 점 A하고 뭐야 이건 아니잖아. 깜짝이야. 하나 빠졌는데. 간만에 하나 빠졌는데 풀 뻔했네. 원 위의 점 P하고 AB에 대하여 원이 있고요. 외부의 점 AB가 있네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대하여 삼각형 원 위의 점이 P가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넓이의 최소값은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은 이 정도 있겠네요. 최대값은 여기에 있겠고, 그러지? 그럼 뭐가 중요한 게 지금 움직이는 게 있고 안 움직이는 게 있겠지? 삼각형 넓이는 안 움직인 건 밑변, 움직인 건 높이로 잡은 게 편하죠. 다시 말해서 뭐 보면 돼? 여기서 높이만 구해야 되니까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AB의 연장선 위에 수선으로 구한다 이 말이겠죠. 일부러 이쪽에 딴 거야. 연장선 위에 수선을 긋는다 이 말이 되겠죠. 선분 AB나 연장선 위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게 높이가 되니까 이 높이가 최대가, 밑변은 고정이니까요.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원에서 거리는 어떻게 된다?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가 놓여 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왜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가 이게 최대값이 최소값이 존재를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고 여기 최대값이야 높이에. 그럼 넓이는 정해졌습니다.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H가 2분의 1 AB M보다 크고 2분의 1 AB M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되는 점이 있을 거고 최소가 되는 점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될 거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 자연수가 개수가 등장합니다. 자연수의 개수가 등장해. 다시 말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그 자연수의 넓이를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이 P점을 질문하는 건지에 따라서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것은 이쪽도 있을 거고 이쪽도 있겠죠. 높이가 똑같은 점이 두 군데니까. 이 P 개수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을 거고 만약 여기 걸리면 얘는 하나밖에 없고 여기 걸리면 하나밖에 없고. 이해됐습니까? 넓이가 3부터 7.5까지야. 그래서 P의 개수는 몇 개냐? 웅아 몇 개냐? 몇 개야? P의 개수 금방 얘기하니까 너희 갔다 왔잖아. 금세 갔다 와가지고
이 3인점은 여기죠. 여기는 한 개. 4인대는 어디 있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다 있습니다. 두 개. 얘네들은 두 개씩. 그래서 개수는 9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음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왜 여가 최소고 여가 최대가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리를 잴 때 중심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이렇게 쟀죠. 됐어요? 근데 거리를 재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야. 원에서 직선으로 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원위에서 점들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어야잖아. 그어야 되는데 어딘지를 알아 몰라. 이 점이 정확하게는 모르잖아. 우린 중심에서 연결해서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점이 나온 거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거꾸로 직선에서 원으로 제일 가까운 데로 가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가면 되냐면 이 점에서 가면 되나요? 이 점에서 가야 되나요? 어디서 간지를 또 알 수 없어 이 말이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도형 자체를 이동시켜 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직선을 이동시킬 거야. 직선을 어디로? 원으로 제일 가깝게 이동시킨다고. 이동시킬 때는 당연히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되겠죠. 평행한 것은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동시키다가 가장 먼저 국지가 된다 이거지. 가장 먼저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게 최소겠지. 당연하겠지. 여기서 나타나면 우린 점, 이 점에서 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은 지금 가장 먼저 만나는 위치가 최소값이 될 거고 가장 나중에 만나는 애가 최대값이 되겠다. 자, 이 논리는 중요한 논리야. 무슨 말이냐면 직선과 곡선의 거리를 잴 때 직선과 곡선의 거리를 잴 때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최소값이 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됐어요? 곡선하고 직선의 거리를 잴 때 이 방법을 쓴다고요. 대부분. 알겠죠? 됐어요? 어떻게 쓴다고요?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린다고 여기다 식을 세운다고요. 식을 세우게 되면 이 직선이 나올 거고 거리 구할 수가 있고 또는 접점을 구할 수가 있고 거리 구할 수가 있고. 알겠나요? 그런데 원에서만은 이렇게 해봤더니 당연히 여가 원에서 중심에서 접선이 나왔으니까 수직이겠죠. 연장을 시키면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수직이고 수직이 되겠죠. 여가 수직이고 여가 수직이고 이게 원래 평행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하면 수직이 되고 얘가 연장하면 얘가 수직이 당연히 되겠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에서만큼은 중심에서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한다 이 말이겠죠. 특히 또 많이 나온 식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곱이 많이 나오는데 최대값 최소값은 D-R이 최소값이고 D 플러스 R이 최대값입니다. D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기억해 놓으세요. 최대값 최소값은 D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이야. 알겠죠? 다음에 그래서 곡선이 나오면 꼭 이렇게 푼다고요. 어떻게 풀어? 얘랑 평행한 직선이 있을 거고 그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이 말이고 그 접하는 직선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한다. 점을 구한다.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 말이야. 원에서만큼은 그것보다 접선이 되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스텝 1이냐 2냐? 투야. 하나 둘 셋 페이지 남았고 3 남았고 다 본 사람? 없지? 계속 갈 거야. 이유가 있어. 이유는 좀 이따 알려줄게. 원이 있으면 뭐야? 아니에요. 미쳤어? 세연이 잠오지? 어떻게 저로 가 저로 올라가. 자, 원의 중심을 A. 원과 뭐야? 이거 원의 중심을 A.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PQ. 현 PQ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말이야. 원의 중심이 A. 그 다음에 Y는 KX의 교점을 PQ. 현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될 때 삼각형 APQ의 둘레를 구하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5죠. 5죠? 중심이 A고 원과 직선, 얘는 어떤 직선? 잡은다고? 아니 물 좀 못 가게요. 아니 가지마. Y는 KX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우리 원점을 찾아야겠지. 원점 찾아야겠지. 원점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원점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 그래. 똑똑해. 돌려서 보면 위 아래야. 이거 원이면 어디가 위야? 지구의 위가 어디야? 몰라요.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지금 현재 말한 건 선생님 말한 것은 이게 내부야 외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외부요. 외부야? 내부요. 내부야? 왜?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겠습니까? 0을 집어넣어 본다 했죠. 집어넣었을 때 이쪽 값이 얼마야? 13이잖아. 25보다 작잖아요. 등호는 라인이야. 크다 작다는 라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안쪽 아니면 바깥쪽인 건 사실이야. 알겠어요? 이게 제일 쉬운 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은 내부에 있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은 좀 있지. 0이지. 작은 쪽이 안쪽입니다.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 쪽이 안쪽이야.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됐어요? 안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이게 안에 있는 거야. 당연한 문제겠지. 왜? 안에 없으면 이 점이 안에 없으면 이 점이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직선을 긋다 보면 원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요. K가 얘가 있으나 지금 안 만날 수도 있어. 내부에 있으니까 무조건 만나게 되겠죠. 내부에 있으니까 무조건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원 내부에 점이 하나가 있을 텐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으로 인하여 현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럼 이 현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냐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누구 점 지나는? 이 점 지나면서 이 점 지나면서 자, 원 내부에는 현의 길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 항상 거리 나오면 당연히 항상 원은 뭐 생각한다? 중심 생각하겠지. 중심에서 거리를 재겠죠. 그럼 이 점 지나는 직선은 많이 있겠지. 몇 개만 그려 볼게요. 중심에서 거리 쟀고 중심에서 거리 쟀고 중심에서 거리 쟀어요. 그럼 길이가 다 다르네요. 길이가 다 다르다는 말은 뭐야? 가장 짧은 데가 있고 가장 긴 데가 있다 이 말이겠죠. 맞나요? 거리가 가장 짧은 데가 있고 가장 긴 데가 있는데 현재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뭐가 보입니까? 원이 보이네요.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하나에. 여기는 뭐냐?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수선의 발입니다. 수선의 발.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점 모아놓은 게 지금 원이 된 거야. 파란 원이. 알겠나요? 그러면 수선의 발이니까 이 점에서 거리가 가장 먼 데는 여기네요. 가장 가까운 데는 자신이 되겠고. 이게 가장 이 먼 데도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고 가장 가까운 데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은 수직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직선이 어떻게 된 직선이냐면 이렇게 된 직선이야. 이렇게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이렇게 하면 이게 수직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이야. 알겠어요? 이게 문제를 지금 풀이 방법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비슷비슷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 놓고 조금씩 생각하면 그림이 문제가 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요점 지나는 직선 중에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점 지나는 직선 중에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데 요것이 지금 가장 짧고 요게 가장 깁니다. 중심, 요가 중심이죠. 큰 원의 중심. 이 점을 연결하는 두 점을 연결을 이렇게 하고 이 점에 수선을 그으면 이게 가장 짧은 길이고 이게 가장 긴 길이야. 현 중에 가장 긴 길이는 지름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가장 짧은 길이는 어디냐? 그거에 수선이 된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얘가 현이 약간 틀어졌다 생각합시다. 직관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틀어졌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은 늘어났고 약간 이쪽은 좀 줄어든 느낌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늘어날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죠? 이쪽이 더 벌어지니까. 이 길이가 더 기니까. 요 길이가 더 길어졌으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점점 늘다가 가장 긴 것이 여기고 가장 짧은 것이 다시 이리 옵니다. 알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중심하고 이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무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마무리하면 되겠죠.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원에 대하여 이 원에 접하는 접선들 중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 P의 하치 아까 했네요. 원이 있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 있어요. 근데 접선들이 서로 수직이에요. 그 직선의 교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인 이 교점이 이 P라고요. P가 나타내는 도형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 점이라 했죠. 이게 P입니다. 이게 P가 나타내는 도형 직선과의 거리 최소값 됐죠? 좌표 평면 위의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직선 방정식 모두 구해라. 원, 점, 접선 이루는 각 2등분 아까 했던 그림이네. 2등분 점, 원, 두 접선이 이루는 각 2등분 하는 직선 모두 왜 그러지? 의심을 해봐야겠지. 이렇게 연장을 하다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죠. 이쪽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요거는 수직이고 이 점 나왔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만 구하면 되네? 끝났네. 그럼 이 점 알고 이 점 하니까 직선 구해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A, B 일사분면 X축 위에 P에서 접한다. 수선 PQ에서 만나는 원이 있습니다.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원하고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점을 S라고 놨어요. 근데 QR 있어. QR PS는 6입니다. 얘 기울기는 얼마이고 2라고는 말이 있고요. 2라는 말이 좀 힌트가 되겠죠. 이런 선이 현이 나왔습니다. 현 나오면 가장 먼저 또 뭐 한다? 수선. 맨날 수선만 그리고 있는 거야. 원 나오면 도형에서는 수선이 엄청 중요한 사실이라는 소리야. 수선 두 개가 PS하고 뭐 QR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가 3, 여가 3, 1, 3, 3 이래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뭘 이용하지 않았어? 기울기에 대한 이용하지 않았지. 기울기 어디가 있어요? 보여야 되는데 자 기울기는 이 각이죠. 탄젠트입니다. 요게 기울기야.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 피타고라스. 끝. 다음 원 K,1 반지름 나왔고요. 직선이 대하여 보기 위해서 오른거를 보시오. K가 0이면 원이 나왔어요. 직선 L은 2등분한다. 오케이. 이 직선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항상 직선이 확실치 안 나오면 뭐?
정점부터 구한다 이 말이야. 정점은 m으로 뭐에 대한 생각을 한다?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점을 구합니다. 힘을 m으로 정리하면 0,1을 무조건 지난다. 얘가 정점이 된다고요. 0,1이 정점입니다. 0,1이니까 얘가 k가 0이 되면 0,1을 지난다. 1에 0,1을 지난다.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1번. 2번 k가 3이 되면 얘가 3이 되면 중심이 3,1이고 원과 직선이 만나 들어가는 m의 최대값은 5분의 4다. 뭐 중심이 이렇게 3,1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직선은 지금 0,1을 지나니까 이렇게 직선이 0,1을 3,1 3,1 반지름 1 3,1 반지름 2 3,1 반지름 2 이 정도의 원이 있는데 0,1 0,1은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요거에서 이 점을 지나는 뭐가? m은 현재 기울기 맞죠? 조심할 점 무조건 이미 다 기울기 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m은 기울기 현재 맞습니다. 기울기가 어째 된다? 최대가 되는 상황은 최소는 여기고 최대는 여기죠. 그림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니니까 바로 풀어도 되겠네요. 여기가 3,1 반지름 길이는 2 여기는 3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5 맞습니까?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 탄젠트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답이 틀렸네요. 선생님 잘못 풀었는가? 일단 틀렸습니다. 루트 5분의 2입니다. 요 기울기 최대값. 다음 m이 2일 때 m이 2라는 것은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가 2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겠고 l이 원C와 두 점 AB에서 만나고 직선이 이런 직선이 이러한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원C의 중심을 C라고 하면 K,1 C라고 하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K값 곱수. 그리 말이 좀 복잡하네. 그래 봅시다.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일 때 원C하고 AB에서 만나고 원C하고 AB에서 만나고 원C하고 A하고 B에서 만나고 중심은 K,1이죠. K,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2인 원은 사이즈가 2인 원은 이 근처에 있겠네. 이 근처에 멀리 가면 안 만나니까 요 근처에서 지금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데 C 중심을 C라고 할 때 A, B, C가 중심하고 여가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서 두 점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정삼각형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만나는데 얘가 정삼각형이 돼야 돼요. 오케이? 들어가는 모든 K의 값의 곱을 중심의 X좌표를 구해라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이 된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지. 정삼각형이 된다. 이 점 뭐죠? 원의 중심이죠. A하고 B는 뭐죠? 현이죠. 원 위의 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개의 점은 정삼각형은 정해졌겠지. 뭐가? 사이즈가. 얘는 중심이고 요 두 점은 원 위의 점인데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 상황은 딱 하나의 상황밖에 없어. 원이 있고 중심이 있고 중심하고 원 위에 두 점 요게 정삼각형이 되는 상황은 하나밖에 없다고. 사이즈가 정해졌다 이 말이야. 여가 2이고 여가 2이고 여가 2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3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뭐가 연결되는 거야? 이 점은 정해졌고 이 점은 위치가 요 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요 길이가 2야. 맞지? 이 점 알아 몰라? 모르잖아. 우리는 뭐만 상관나? 요것만 보이네 지금. 수선은 보이네 수선. 수선 보이죠? 이게 얼마야? 루트 3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여기서 도형에서 중요한 상황만 판단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루트 3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이 있겠죠? 있겠죠? 그럼 여가 루트 3이고 여기 기울기가 2니까 1대 2대 루트 3 여가 1대 2가 되겠죠? 기울기가 2니까 1대 2가 되겠죠. 1대 2대 얼마죠? 루트 5 1대
루트 5. 그럼 이 길이에서 루트 5로 나누면 2분의 루트 3 루트 5를 곱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하나는 2분의 루트 15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5 맞네요. 다음 색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난 직선의 색칠한 부분 돌레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납니다. 말이야. 5,2를 지나는 직선이 색칠한 부분 둘레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직선의 기울기 다 구하시오. 현재 0, 0, 0이 요 라인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1이죠. 1. 0, 0이고 0이니까 0, 0이고 0이니까 얘가 0, 1이죠. 됐어요? 얘가 1이고 5,2는 요 정도 되겠네요. 지금 사이즈는 루트 10이니까 5,2는 요 정도 점 되겠네요. 바뀌었잖아요. 5,2를 지나면서 기울기 색칠한 도형과 서로 세 점. 이렇게 지나면 세 점 만나네요. 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요렇게 지나면 세 점이죠. 이제 요 점 지날 때 계산하고 접할 때 계산하고 접할 때는 지금 중심이 여기니까 요렇게 요 길이 나왔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기울기 구하라겠네요. 기울기 구하라겠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라 했지. 요 점을 알아 몰라 모르지. 이렇게 구한다고 기울기가 구해지 안 구해져? 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기울기 못 구합니다. 아까 선생님은 뭐라 했습니까? 축과 평행한 선이 있으면 그건 가능하다 했죠. 왜? 얘가 5,2고 얘가 중심이 얼마입니까? 0,2네요. 축과 평행한 선이 맞네요.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는 쉽게 이거의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요 기울기는 탄젠트가 어디 있어? 여가 있죠. 요각이라고 요각.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 사용을 해봐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요 점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거리와 D는 R로 풀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빠를 것이냐. 효민아 그러지? 잘하고 있지? 그림 그리고 있냐고. 잘 그리고 있는 거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상한 그림 안 그리고 잘 그리고 있지? 자, 원이 있고요. 움직이는 점이 X입니다. 원이 있고요.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뭐야? 우리는 항상 생각하세요. X좌표, Y좌표야. X좌표분의 Y좌표는 무조건 기울기로 갑니다. 됐어요? 100%는 아니지만 기울기 간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하십시오. X분의 Y는 무조건 기울기. X분의 Y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니까 X의 변화, 얘를 X의 변화로 보고 X의 변화로 보고 얘를 Y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러면 두 점만 골라주면 되겠죠. X좌표분의 Y좌표는 무조건 기울기야. 그래서 그 두 점만 골라주면 되는데 이 두 점은 지금 C, D하고 A, B의 기울기네요. 오케이. A, B는 원위에 있고 C, D도 이 원위에 있어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요놈의 기울기가 최대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국지야 그러지? 두 개의 원의 기울기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 뭡니까 지금? 요거의 기울기를 원하고 있지. 기울기. 근데 우리가 이 점 알아 몰라? 모르죠. 이 점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는데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이 점도 모르고 이 점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 기울기 구하기 힘들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야 돼. 아는 데는 어디냐면 원에서 아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중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리로 갑니다. 이런 선들을 그려봐야 돼. 항상 그려봐야 돼. 중심을 지나는 선들. 그리다 보면 뭔가 보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는 접선이 나왔고 평행한 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을 이 직선을 통해서 얘를 구한다 이 말이고 원하는 것은 딱 기울기만이니까 굳이 여기서 안 구해도 되겠네. 기울기만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구해도 되겠네요. 또는 여기서 구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제 중심을 지나는 평행한 선이 요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
두 개의 반지름 합이다. 이런 상황이네요. 선생님은 세 개를 그렸는데 그 중에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요? 하나만 그려서 중심에서 연결하면 거리를 풀면 그냥 바로 기울기 나옵니다. 자, 원하고 원이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L이라고 하고 L과 똑같은 문제네. 두 개의 원이 있는데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요 직선 두 개 접하는 직선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봤을 때 중심의 좌표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 특징이 없어. 그럼 일반적으로 기울기 양수인 것은 이것이요. 요거를 구하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했던 방법대로 구합니다. 요거 방법으로 구해요. 요거에다가 평행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평행이동 요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기울기 나왔으니까 똑같이 이거로 기울기 구하고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현재 이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금 뭐가 입니까? 봤더니 약간 특징이 좀 있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의 제곱. 두 번째는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1의 제곱. 맞습니까? 중심 마이너스 5,0이고 반지름이 1이네요. 집중하라고 해서 도형은 내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50% 70% 먹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한참 왼쪽이네. 한참 왼쪽이야. 하나는 중심이 마이너스 5,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하나는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자,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L이라고 합니다. 틀렸네. 틀렸죠. 얘가 지금 2고 얘가 4니까 얘가 5니까 얘가 접하고 있네요. 뭐가 틀린지 알겠죠? 요 상황이네. 좀 당황을 했어. 왜냐면 접선이 기울기가 양수인 게 두 개나 나와서 그래요. 이 상황입니다. 이제 맞죠? 마이너스 5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딱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에요. 공통 접선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2개, 3개. 됐어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구하는 것도 선생님이 저번에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웅아, 세 가지 뭐요? 알면 봐주고 모르면 이제는 두 원의 위치 관계 뭘로 구해? 틀렸어. 내는 없어. 셋이라니까. 진짜. 네가 대신 하나 알려줘.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 뭐야? 식이요? D는 R. D는 R은 아니지만 D하고 R과의 비교를 하죠. D하고 R은 R2를 비교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좀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떨어져 있을 때 그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자, 뭐가 있냐면 위치 관계는 1번은 뭐냐? 무조건 교점이야. 무조건 위치 관계는 교점부터 생각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접선의 개수입니다. 공통 접선입니다. 이 세 가지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것은 1번. 왜? 이거 쓸모가 더 많아서 그래. 쓸모가. 됐어요? 이렇게 개수만 갖고 노는 것들은 그냥 상황만 설명해 주는 거고. 알겠어요? 우리는 계산적인 부분은 이걸로 좀 많이 쓴다고요. 알겠죠? 자, 상황 판단 제일 쉽게 푸는 방법. 그러면 자, 일단은 이걸로 설명을 할 건데 항상
투원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항상 경계가 있단 말이지. 모든 문제에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외접과 내접입니다. 유진아 뭐라고? 내접과 내접. 외접과 내접. 외접하면 뭐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외접하면 뭐야? 이거 외접이야? 뭐해? 점 연결. 점. 뭐라고? 중점 연결. 중심. 중심 연결. 중심 연결. 중심 연결하면 당연히 중심 연결하면 접점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가 누구랑 똑같아? R1, R2 더한 거와 같겠네요. 왜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뭐야? T가 R1 플러스 R2가 되는 상황과 T가 얘가 내접이 되는 상황. 내접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접점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럼 중심거리는 얼마냐? 좀 안 보인가? 이 중심과 이 중심의 거리는 이 반지름에서 이 반지름 빼는 겁니다. R1 마이너스 R2.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인 거야. 이게 경계야. 그러면 경계가 지금 얘를 기준이니까 요 사이가 있을 거고 요 바깥쪽 있는 거야. 그걸로 위치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알겠죠?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제는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바로바로 가봅시다. 자, 이때는 교점 몇 개수는 0개입니다. 공통 접수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D 거리가 R1, R2보다 더 큽니다. 보입니까? 이때는 교점 개수가 1개입니다. 공통 접선은 3개입니다. 공통 접선 3개야. 3개 보여 안 보여? 됐어요? 이 공통 접선 3개는 문제도 도형이 많이 나온 그림이야. 알았어. 이거는 잘 안 나오는. 이거는 상황상 뭐야? 공통 접선 개수 4개인데 접점거리. 공통 접선을 이렇게 하면 얘가 접점이 나오죠. 얘가 접점거리라 불러요. 이 거리 구할 때 내가 수직 해서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로 풉니다. 알겠어요? 요 문제밖에 안 나와. 마찬가지로 유초. 아니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를 예전에는 이름 붙였는데 요즘은 그 이름 버렸죠. 얘를 공통 외접선 바깥쪽으로 돈다 해서 외접선 얘를 공통 내접선인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안 나옵니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얘 접점이 있는데 접점거리 구하면 얘에서 수직 이렇게 수직이니까 얘 평행이동. 아까 어디서 보았던 그림이네. 이런 선들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거리가 접점 거리가 되겠어요? 이 그림 나올 거고. 세 개 접하게 되면 이 그림은 꽤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많이 나와요. 요 그림. 자, 요 그림 뭐야? 자, 이것만 봐. 왼쪽 옷만 보면 얘가 접선이죠. 이쪽도 접선이 거리가 같네요. 그러겠죠? 원래 같잖아.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수직이 되고 얘가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연결하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합동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합동이네. 합동이니까 이가 같고 이가 같아요. 그럼 얘가 90도입니다. 얘가 90도야. 이해됐어요? 자, 이 그림에 대한 것은 6월 모의고사에 중학교 도형이 나오면 이 그림 많이 나옵니다. 이 길이 같아요. 이렇게 수직이 됐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렇게 연결하면 접점. 세 개 다 접점이네. 세 개 다 접점을 연결하면 얘도 90도가 됩니다. 왜? 아까 이 길이 세 개 같다겠죠? 세 개 같죠? 맞나요? 그럼 요거 세 개가 뭐야? 이거의 삼각형의 외심이 되겠죠? 길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의 이 점은 외심이라고. 외심이 지금 어디 있어? 변에 있는 것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알겠나요?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 접선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이 그림은 맨날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알았어요? 공통현에 대한 내용은 중심과 중심 연결하고 피타고라스 있고 계산한다 이런 말이겠죠. 됐어요? 교점이 몇 개? 2개이면서 공통 접선도 2개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거죠.
됐어요? 이거는 교점 개수가 한 개이면서 공통 접선은 한 개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점이 없는 건데 외부. 얘는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얘는 내접한다, 얘는 외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어요? 두 분의 이치 관계. 그래, 이거 외접하는 상황이다 이거지. 외접하는 상황에 공통 접선은 당연히 위쪽 아래쪽 두 개가 있는데 대칭이 되겠죠. 기울기의 양수라는 것은 요놈이네요. 됐어요? 공통 접선이 나왔어요. 공통 접선. 당연히 수선이 1번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서 닮았네요. 반지름이라 1대2, 닮음이 1대2가 되겠죠. 1대2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 얼마입니까? 3, 이 길이도 3이 되겠죠. 3, 1, 루트 8, 기울기 루트 8분의 1. 보이나요? 됐어요? 루트 8분의 1이고 이 점의 위치도 안 해요. 마이너스 8. 그렇지? 직선의 방식 나왔으니까 y절편 구하고 넓이 구하면 되겠죠? 꼭 이용하라고요. 축과 평행한 선에 대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기울기 아주 쉽게 끝납니다. 다음. 원 위의 점 P에서 접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P가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났는데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요 점에 X좌표가 A입니다. 범위를 구해보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봐볼게요. P에서 접선이죠. 접선이야, 접선. P가 지금 이 점이 왼쪽으로 가다 보면 접선이 이렇게 되겠죠. 안 만나겠네. 그러면 점점 오른쪽 다시 가면 이제는 점점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나오겠지.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나올 거냐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접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이때부터 교점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발생해서 P가 이제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 점이 더 접선이 내려오겠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언제 끝날 거냐 봤더니 공통 내접선. 이때 끝난다고. 더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지 않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돌다 보면 다시 만나네요. 이쪽에서. 그리고 공통 내접선이 있고 더 지나다 보면 여기가 있네요. 근데 지금 얘가 X축의 대칭이니까 이쪽 내용하고 이쪽 내용이 대칭이 되겠네요.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떤 상황까지 나오냐면 이 시작에서 끝점이 이 상황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나왔는데 지금 A니까 X좌표는 어차피 똑같네요. Y좌표는 먼저 달라지겠지만 X좌표는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관계는 없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요 점의 좌표입니다. 좌표는 연산이야. 계산해줘야 돼. 도형적 해석으로는 좌표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좌표는 연산이야. 식을 써서 계산해달라는 말이야. 알겠지? 만약에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공통 외접선을 구해서 기울기 구할 거고 공통 내접선을 기울기에서 구해가지고 범위로 쓸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 음수 대칭적으로 있습니다. 기울기가 나오면 도형으로 문제를 풀 거고. 알았어요? 우리는 좌표 나왔으니까 뭘로? 식으로 풀 거다. 그러면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AX 플러스 BY는 16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8,0에서 거리가 있다 이 말이겠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8,0 8A 플러스 0 사라졌고 A는 양수니까 절대값도 쉽게 벗겨졌네요. A는 얼마? 그래서 1보다 더 찐다. 만나려면 1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접할 때까지 되는가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접할 때는 안 되네요. 요런 식이다 이거. 현재 A는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주고 뭐지? 왜 답이 안 나왔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원 위에 점이 나왔다.
도형 위에 점이 나오면 웃지 말고 있죠. 이씨. 안 웃었어요. 자, 원위에 점이 나오면 무조건 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적는 게 무조건 1번입니다. 도형 위에 점이 나오면 도형 위에 식을 적는 게 1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바로 A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원이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A, B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그은 두 접선의 교점 A, B를 구하시오 이 말이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원이 있어요. 4,2가 있어요. 사이즈는 얘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두 점에서 안 만났네. 만나야 되는데 원래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난다 했어요. 사이즈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점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자, 이렇게 만납니다. A하고 B에서 만나요. A하고 B에서 만나요. 서로 만나는 A, B 만나는데 A, B에서 이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교점.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4,2, 4, 4, 16, 5, 20. 좀 더 왼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원래는 상황 판단은 됐는데 얘가 지금 4, 2니까 4, 4, 16, 20이니까 루트 20이에요. 루트 17이니까 조금 더 중심까지 가까이 더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상황 판단은 맞아요. 이 점, 이 점 이렇게 만날 것이다. 얘하고 얘는 어디에 대칭이다. 두 원을 잇는 선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당연히 요 직선 위에가 이 직선 위에가 이 교점이 있겠네요. 이렇게 있겠죠. 이쪽 중심이 있고 이쪽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 위에가 이 교점이 무조건 있겠지. 이 직선 누구야? 4,2니까 y는 2x가 되겠네요. 2x가 아니라 2분의 1x. 2분의 1x. 그럼 요즘에 좌표는 뭐다? 2a, a라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위에 a를 써버렸으니까 2k, k라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좌표 구하라면 3k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요 2k에서 뭘 구한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아까 했네. 했어요. 기억납니까? 극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안 했죠. 외부점이 접선의 방정식 안 했죠. 뭘로 구해? 무조건 없으면 무조건 d는 r로 2k, k를 지나면서 루트가 아니라 지금 2k, k를 지나면서 y는 m 좀 m이 문자가 두 개인데 a, b를 구하시오. EK 한번 해볼게요. 조금 뭔가 수상한데 x-2k 플러스 k 얘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지금 요걸 구한 거야. 요걸 구해가지고 지금 요 접선이니까 0,0에서 반지름 0,0이면 얘를 식을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km 플러스 k는 0 해서 중심에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00 절대값 마이너스 2km 플러스 k가 3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문자는 k랑 m 두 가지인데요. 그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거.
지금 그림이 조금 틀렸네요. 지금 이용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죠. 여기 지금 두 개의 교점을 이용하지 않았네요. 두 개의 교점. 접선이니까 수직. 그림 좀 틀렸어요. 더 틀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것은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원이 정해졌고 이 원이 정해졌다는 말이야. 이 원이 정해졌고 이 원이 정해졌어요. 그러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은 지금 여기가 수직인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공통현을 구할 수가 있다. 공통현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수직 조건에 대해서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웅이 알겠지? 모르겠지? 뭐래? 어떻게 알아있어? 먼저 뭘 구해야 돼? 먼저 뭘 구해야 돼? 알고 있네. 요놈에서는 빼겠습니다. 요놈에서 요놈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8x 마이너스 16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7에서 마이너스 8 4로 나눠버리면 2x 플러스 y 8 12 마이너스 3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뭐가 나왔어? 요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점에서 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원점에서 이 거리는 루트 5분의 003 루트 5분의 3이네. 이가 루트 5분의 3 안 보여.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3 이 길이가 얼마? 3 이래 되겠죠. 그럼 이 길이 구했고 우리는 이 길이 원하면 되니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D는 루트 5분의 3분의 3의 제곱 이래 되겠네요. 그래서 3 루트 5가 되겠네요. 3 루트 5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 루트 5 2대 1이니까 우리는 K는 2가 되겠네요. 1이 되겠네요. 아니죠. 2대 1일 때 2대 1 때 루트 5니까 3배가 되니까 6,3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6,3 그래서 더하면 9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푼 게 좀 빠르네. 편하네요. 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날인데 왜? 저 종민쌤께서 맛있는 거를 사 놓으셨는가 봐봐야겠다. 이 오빠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어? 그럼 반칙이지. 이 반칙. 자, 우리 먹으러 가자. 안 되겠다. 오늘 끊고 다음 주에 원 이어서 하겠습니다.